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길리어드의 주사약 렘데시비르를 12세 미만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도시봉쇄설이 나도는 베이징에서는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섰고 시 당국은 영업시간을 늘려 생필품 비축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즉 베이징의 봉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클레버케어가 주최하고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관하는 제1회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가 오늘 5월 14일 토요일 개최됩니다. 파워볼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일 추첨하는 잭팟 당첨금이 4억 5,4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인업소들도 입주해 있는 다운타운 사우스 메인스트릿의 2층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성고온 현상을 보였던 남가주가 오늘은 기온이 떨어지겠고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믿더라 기온 변화가 심해지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소셜미디어 그룹 트위터를 440억 달러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수 의사를 밝힌 지 11일 만입니다. 머스크는 인수 뒤 비상장사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작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난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새 무기를 공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최대한 빨리 강화하고 북한의 근본 이익이 침투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에서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 측에 보복을 언급하면서 잇따라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째 임무가 헌법 준수와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면서 검수완박에 대해 애들러 반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 셀틱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116대 112로 꺾고 4연승으로 2라운드 진출을 가장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LA 다저스가 워커 뷰러의 완봉승에 힘입어 아리조나를 4대 0으로 승리했고 LA 에인절스는 클리블랜드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길리어드의 주사약 렘데시비르를 12세 미만에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경우 또는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경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에게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 모든 해외 입국자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만을 요구하는 한국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출입국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입국 최대 1일 전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역당국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출 RT-PCR이 기반한 검사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항원, 항체, 검출 검사 등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일 내지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는 신속 항원 검사는 25 내지 $80 수준이지만 PCR 검사는 24시간 내 결과를 받는 표준 검사라 보험에 적용되지만 급행으로 처리되는 PCR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이내의 결과 확인에는 $249가 지출되고 4시간 내지 6시간 이내는 $189를 지불해야 됩니다. 현재 격리 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규 변이 유입 확인과 감염염 노출에 대한 재감염 확인 필요성 때문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해달라거나 PCR을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감염된 후 얼마 만에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좋을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 연구진은 8개월이 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염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백신 접종 간격이 긴 경우 더 많은 항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점이 8개월이라는 것입니다. 8개월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감염 후 3개월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항체 수치가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난 뒤에는 정책이 이어서 8개월이 최적의 시기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각종 코로나 규제 해제와 경제활동 또 모임 증가까지 술자리가 늘어나자 LA경찰국 LAPD는 음주를 비롯한 약물운전, 즉 DUI 체크포인트와 순차 강화 단속을 매 주일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LAPD의 DUI 단속 기록에 따르면 새해 첫날 연휴를 제외하고 올 들어 지난주까지 모두 16번의 주말이 있었고 이 가운데 12번의 주말 동안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단속을 벌였고 지난 주말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단속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4월 들어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일에 실시할 때도 있는데 27일 내일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선셋 블루바드와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에는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북미 지역에서 이 원인 불명의 어린이 급성 감염이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질병 증상을 설명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9건이 보고되는 등 12개국에서 169건이나 보고됐습니다. 복통, 설사, 구토 등 위장계통의 증상을 보인 뒤에 중증 급성 간염, 간 효소 수치 급증, 황달 등이 나타난 경우가 다수라고 WHO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열은 없고 일반적으로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50여 종의 아데노바이러스 가운데 설사, 구토, 발열 및 호흡기 질환을 동반하는 유형이 있지만 이 경우 건강한 어린이에게 간염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는 게 WHO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로 출현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WHO는 감염병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손 씻기, 호흡기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어제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 의사를 공식화한 지 11일 만에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 가량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14일 트위터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 11일 만에 전격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트위터 측은 공식 사이트 성명을 통해 머스크에게 주당 54달러 20센트, 총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주주들은 트위터 보통주 한 주당 54달러 20센트씩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가치와 확실성,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춰 머스크의 제안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 were two issues that really changed the board's mind to do a U-turn on the Musk bid. One was the financing. Once Musk outlined the financing, that really was the clock striking 12 for the board, put their feet to the fire. And second was no other bidder coming. 머스크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인류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래가 완료되면 트위터는 머스크 개인 소유의 회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표현의 무제한 자유를 공언해온 머스크가 현재 혐오 발언 등을 제한하는 트위터 내부 규제를 얼마나 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의 이번 트위터 인수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를 품에하는 세계 최고 갑부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인수 작업은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될 거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직원들은 불안하고 막막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후 앞으로 트위터가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 자유의 성지가 될지, 부적절한 게시물이 판치는 무법천지가 될지 트위터 이용자는 물론 학계,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 제공으로 4월 26일 화요일 남겨주의 내십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은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을 교차하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내일 낮 기온은 7, 8도가량 더 떨어져서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은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70도를 밑돌아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하겠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부터는 쾌청한 하늘을 되찾고 낮 기온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이번 주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84도, 55도, 해안 지역은 69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8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YTN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도달한 합의안을 기초로 법사위의 조정 의견이 반영돼서 만들어졌고요. 조금 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검수완박법, 네. 한국의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54분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의결했고 개의 8분 만에 의결이자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전체 회의를 열어 입법 강행에 나설 방침이고 방금 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4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팜데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 노르웍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르 선상입니다. 버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노르선상 파라마운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5번 웨스트 선상 역시 파라마운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Here this morning. Obviously, this is still an ongoing investigation, but you said this all happened because a vehicle was stolen from Olympic here. That is correct.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at. Well, this investigation initially kicked off as a Grand Theft Auto, a GTA investigation, as the suspect is driving the vehicle away. He ends up striking two pedestrians who are on bikes, striking both. One, as you see, is unfortunately passed away from the 오늘 새벽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지금 들으신 대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리포사 에비뉴 인근 올림픽 블루바드를 전면 폐쇄한 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 이 조사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 올림픽 블루바드와 마리포사 에비뉴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확히 어디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킴스 전기 앞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마리포사 에비뉴와 올림픽 블루바드 교차로 근처 펜스가 쳐진 빈 주차장에서 갑자기 한 차량이 튀어나오면서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명을 치었습니다. 이 2명은 형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흰색 트럭으로 알려진 차량은 펜스를 그대로 뚫고 올림픽 블루바드로 돌진하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2명을 치었는데 2명, 이 형제로 알려진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현재 경찰 조사 임하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2명은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현장 도주했고 경찰은 현재 뺑소니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중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LAPD 올림픽 경찰서로 즉각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킴스 전기 인근 이 올림픽 블루바드와 마리포사 에비뉴 부근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찰과상을 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는 대형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새벽 0시 13분쯤 1120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2층 높이의 상업용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는 한인업소들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관 86명이 진화 작업을 벌여서 다행히 1시간 12분여 만인 새벽 1시 25분쯤 불이 진압됐고 옆 건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LA 카운티에서 노숙자들의 사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첫 1년인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LA 카운티에서 사망한 노숙자는 19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1년 동안의 1271명에 비해서 56% 정도가 급등한 것입니다. 보건국은 전통적인 노숙자 사망 원인 1위 마약 중독에 코로나 감염까지 겹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몇 시장들이 노숙자 지원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 시정부 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11개 도시 시장들이 어제 3년에 걸쳐 30억 달러의 주정부 노숙자 지원금을 각 시정부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30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74억 달러 지원금을 승인했고 이 기금은 3년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또 노숙자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2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것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장들은 이 기금을 통해 많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 지은 노숙자 재건 거주지를 운영하는 비용 등 일부 다른 부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각 지정부가 더 수월하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A 아시안 정의진흥협회와 한미연합회 그리고 홀라백 등이 오늘 오후 3시부터 화상 미팅 앱인 이 줌을 통해서 증오범죄 신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아태계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 유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제3자의 개입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오늘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워크숍에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게 제3자로 개입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강의 후반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채택해 실전 연습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줌 미팅이 오늘 열립니다. 최악의 스모그 현상을 겪고 있는 이곳 LA가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인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의 폐협회 ALA가 최근 발표한 전국 대기 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LA와 롱비치가 미국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25개 도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11개 도시가 포함돼 버렸습니다. LA 롱비치 지역은 2018년 이후 180일 동안 높은 오존 오염이 발생해 전반적으로 최악의 스모그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A 스모그는 오존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뒤섞인 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결합해서 광학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하고 운송 부문이 이 지상 스모그 생성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A와 롱비치에는 이 프리웨이와 항구를 끊임없이 오가는 차와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까지 오존층 파괴와 스모그 형성이 심해지는 곳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연간 오염 물질 배출이 많아서 대기 상태가 안 좋은 지역으로는 LA와 롱비치 외에도 베이커스필드와 프레즈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도 포함됐습니다. 무장강도 사건이 급증하자 베버리힐스 시 당국이 결국 감시카메라 설치를 2,000대까지 확대하고 추후 9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베버리힐스 시내에 2,000개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는 주민 17명당 1개꼴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베버리힐스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수백 개 감시카메라 구입을 승인했고 당시 낸시 하트 코피 매니저는 900개 카메라와
50개의 자동차 번호판 스캐너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대폭 확대 설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1000명당 약 60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런던, 베이징과 공동으로 가장 높은 감시를 받는 도시로 꼽히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 400만 명이 거주하는 LA의 경우 약 3만 5천 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 1000명당 약 9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베벌리힐즈에서 체포된 범죄자들이 흑인, 라틴계 주민들이 많다는 점에 기반해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편파적인 방법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무원들은 감시 카메라가 법을 어기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장 강도와 같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베벌리힐즈에서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무장 강도 피해를 당해 50만 달러치의 이 금품을 강탈당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들의 수사 과정에서 감시 카메라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냉난방,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8,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백악관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3억 8,500만 달러 이상을 유틸리티 비용 지원에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미국의 구조법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원금은 구체적인 소득과 연료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되고 냉방 지원 혜택은 $2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공보건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의 세금을 걷는 주민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또 다른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유층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공중보건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 발의안입니다. 전 구글 임원인 맥스 핸더슨, 전 월스트리트 트레이더 게이브 뱅크맨, 여러 사람 등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연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위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팬데믹 조기 발견 및 예방법으로 일컬어지는 공중보건계획은 과세소득이 한 해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0.75%의 비율로 추가 세금을 징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세금은 2032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되고 매년 5억에서 15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의안을 추진하는 주최 측은 4월 초 기준 약 1,900만 달러를 모금했고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상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서명이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에 의해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지난 18일로 마감됐지만 마감일에 임박해서 제출된 세금 보고 서류들은 여전히 처리 중에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관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국세청 IRS는 올해 세금 보고 10건 중에 9건은 21일 내에 세금 환급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IRS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세금 환급금 지급 건수는 7,800만 건으로 모두 2,4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즉 납세자 1명당 평균 3,103달러를 13월의 월급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IRS가 상당수의 세금 보고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단 21일 이내 세금 환급금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을 통한 세금 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IRS 웹사이트를 방문해 Where's my refund 메뉴를 클릭해 세금 환급금 지급에 대한 현황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인 2세인 이 캐롤린 박 변호사가 오는 6월 7일에 실시되는 LA 카운티 판사직에 출마했습니다.
LA 출신 박 변호사는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과 로열라 법대를 졸업했고 2003년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을 주로 대변하는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현재 개인 변호사로 인권 문제, 노동 문제, 입주자 및 사회 문제 등을 취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 변호사는 LA 카운티 판사 중 불과 37%만 여성이고 소수의 판사는 없다며 취약계층과 약자들을 돕기 위해 출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한인단체들의 다양한 4.19 LA 폭동 30주년 기념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22일부터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한흑 특별 교류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26일 오후 5시에는 LA 폴리스 뮤지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역사적 사건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29일 오후 7시 LA 한국문화원 3층 아리오렐에서는 4.29 30주년 기념 콘서트도 각각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은 29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와 함께 LA 한인타운에서 방역제품과 화장품, 식품 등 한국 기업들이 기부한 생활필수품 무료 나눔 행사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10일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LA에서만 100명 이상의 한인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요 보수단체들과 국민의힘 공식 후원회 등 소속 40여 명의 참석이 확정됐고 LA 총영사관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 100여 명 중 신원주의 절차를 통과한 한인들이 취임식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죠. 한인 사업가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라고 윤석열 후원회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염원에 의해서 대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기로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30일부터 대통령 취임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이달 6일까지 1차 접수 기간 중 50여 명, 지난주였던 2차 추가 접수 기간 중 50여 명이 신청해 총 10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은 한국에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이번 주말쯤 통과 여부를 신청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레버케어가 주최하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가 주관하는 제1회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오는 5월 14일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개최됩니다. 이은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클레버케어가 주최하고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관하는 제1회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타운의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이번 제1회 커뮤니티 건강박람회에서는 주최 측인 클레버케어를 비롯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한인가정상담소,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MCCN, 굿네이버스, DNC 인터내셔널 등 타운 내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클레버케어, KYCC, 한인가정상담소, DNC 인터내셔널, 굿네이버스 등은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참가자들에게 구디백도 나눠줍니다. 주최 측인 클레버케어입니다. 혈압하고 혈당 우선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들, 내과 한 분, 가정의학과 한 분, 그다음에 암 전문의 2분 나오세요. 또 치과 쪽에서 2분 나오세요. 안과 쪽에서 2분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한의학에서 이제 2분 나오세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나 아니면 마약 중독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한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인타운 가정상담소 이미리 홍보팀장입니다. 정신건강 세미나 정보 아니면 심리상담 서비스,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 등을 홍보할 예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상담소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DNC 인터내셔널의 현정 대표는 참가자 중 메디칼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무료 핸드폰과 태블릿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거버먼트 베네핏 프로그램이에요. 한 가정에 하나씩 전화 라인, 무료 전화 라인, 한국으로 통화도 무료가 되는 그런 전화 라인을 드리고요. MCC에는 이날 치과 트럭을 동원해 무보험자나 서류 미비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선착순 40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스크린 검사를 통해 당일 치과 치료를 제공하며 이날 행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주민들 가운데 신경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추후 신경치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굿 네이버스의 경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무료로 커피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건강박람회 참가자들 가운데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를 모두 방문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왕식품에서 제공하는 꿀밤, 바카스 등과 스낵, 리처드 호프만에서 제공하는 무료 타월, 그리고 4.5파운드 쌀 한 포가 제공됩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사은품도 제공되는 커뮤니티 건강박람회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인민군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근본 이익을 뺏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는 북한 인민군 병력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2번째 열병식으로 인민군 창건일에 열린 건 처음입니다.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 그리고 각종 무기 등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 저 강철의 대오마다의 필승의 기치로 빛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 하얀색 원수복을 처음 입고 나온 김정은은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핵 사용을 전쟁 방지 목적에만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들면 핵 사용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근본 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전쟁 상황이 아닌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본 이익 침탈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압박 제재 등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공격적인 핵 사용 아니겠느냐. 북한 군부서열 1위인 박정천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고 좌천됐던 리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권되는 등 군사 무기 개발 책임자들의 위상 강화도 열병식에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 국가로 다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연방기관은 한국이 유엔 대북인권침해 규탄 결의안에 3년 연속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각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초당적 연방기관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가 올해 연례 보고서를 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이었다며 주체 사상이 종교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이 종교 활동을 감시 통제하며 주민의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을 적대적 계급으로 분류해 차별과 처벌, 심지어 처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에 대한 만행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영국 의회 올해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60여 개국이 대북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이 3년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도 임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재지정했습니다. Yet the state of religious freedom remains far from perfect and very troubling. 올해도 미 국무부가 위원회 공고를 따르면 북한은 21년 연속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이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사방을 향해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미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을 겨냥해 이런 위험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세력이 많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이 실제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올 1월 5개 핵 보유국이 핵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 원칙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지만 원칙을 기준점으로 행동하지만 러시아는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강조하면서도 의문부호를 계속 달아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애초 예상과 달리 고전을 거듭하자 핵무기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미국에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대피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을 도울 의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어제 날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미국 대피 희망 우크라이나인과 또 이들을 지원할 미국 내 인사 그리고 단체를 연결함으로써 미국 입국을 돕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들을 10만 명까지 수용할 계획이지만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 후원을 해주겠다는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안검사나 백신 접종까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들 우크라이나인에게 난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소 2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이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탈출하는 난민 수가 8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이 개전 직후 예상했던 400만 명의 2배 수준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스턴 셀틱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4연승으로 꺾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 이변이죠. 브루클린 네츠는 케빈 듀란트를 영입했을 때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꼭 팀에 한 명씩 이렇게 말썽 부리는 친구들이 있죠. 안 맞아요, 카이리 어빙이랑. 예. 브루클린 네츠는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보스턴은 뉴욕 브루클린 네츠의 홈구장에서 열린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원정 경기에서 116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1라운드 4전 전승 4연승으로 2라운드에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 LA 다저스 워커 뷰러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개인 통산 첫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메이저리그 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완봉이기도 하고 뷰러는 어제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아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9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몸에 맞는 공 1개만 내주고 무실점했습니다. 탈삼진은 10개였습니다. 다저스는 아리조나를 4대 0으로 꺾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지켰고 뷰러는 시즌 2승째를 챙기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대회를 앞두고 LA와 뉴저지에 대형 5개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골프 대회 마케팅에 나선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는 지난해부터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새롭게 시작한 대회로 기존의 골프 대회와 다른 이 매치 플레이로 골프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섀도우 크릭 골프 코스는 골프 팬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골프 코스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함께해요.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하는 LPGA 매치플레이라는 문구와 현재 고진영 선수의 스윙 장면이 담긴 5개 광고를 제작해 올림픽 지점 인근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 농구에서 뛰고 있는 이현중 선수가 NBA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월에 광란에 출전해 미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이현중. 아직 3학년인 만큼 고민이 많았지만 최근 마감한 NBA 신인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1년을 더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고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감독하고 이야기해서 올해 NBA 도전하는 거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현중의 NBA 진출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우선 다음 달 NBA 팀 관계자들의 투표로 참가가 결정되는 공식 테스트 드래프트 컴바인이 열립니다. 여기에 초청돼 눈도장을 찍어야 오는 6월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현중은 개인 트라이아웃을 열고 개별 팀들을 상대로 홍보전에 나섭니다. 신인 드래프트 지명이 불발돼도 토론토의 일본인 와타나베 유타처럼 썸머리그 등을 거쳐 NBA에 입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현중은 다음 주 초 거물급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NBA 도전에 나섭니다. 하승진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NBA 진출을 노리는 이현중의 도전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2022년 4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